예,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과정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님이시죠? 네, 임재일 소장님. 네, 지금 46분까지 네, 조금 여유롭게 네, 호흡을 가지고 임재선님 호흡을 가지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정 본의에 대한 차기 국가교육과정 디자인 3관으로 살펴본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예,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소장 임재일입니다. 발제 연락을 주시고 꽤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자분들이 누군지도 좀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요새 많은 특강과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이야기 말고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 한 가지라도 말했으면 이 발제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이 3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주어진 게 아니어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PT 없이 혼자 그냥 라이브로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있는 게 낫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해 주셔서 오늘 급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3간이 있는데 이 사이간자는 연속성과 관계를 의미하고 그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걸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시술과 날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3간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3간으로 논의해서 피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먼저 시간을 먼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데 이런 시간의 궤적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일을 잊지 않음을 뒷일이 스승이 된다. 미래를 현재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견주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육과정은 과거의 축적의 자산일 겁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한 우리의 자산인 거죠. 근데 현재의 교육과정이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고 미래로 나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준비 정도에 따라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가봤습니다. 이 주제를 좀 덧입혀 보고 국가, 지역, 학교, 교사로 이동하는 교육과정 경로에 그렇다면 공간이 어떻게 어려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본질적으로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확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교육과정을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누가 얼마만큼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논의가 교육과정 자율성에 점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생각하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저는 시간이 박제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용어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교육과정에 준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집어봤네요. 초등학교를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당시 1, 2, 3학년 개학과 4, 5, 6학년 개학을 구별짓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인 교육부의 주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 주어야 할 그런 생존적인 안전적인 상황인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년군이 3, 4학년을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간 아이들 실수가 굉장히 이제 엉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교육과정 전문가가 이 안에 들어가셔서 아마 자문은 받았을 겁니다만 이 섬세하지 이거 어렵지 않은 부분을 컨트롤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간의 관계를 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또 190일 최소 수업일수가 붕괴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눈 3개학년씩 나누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지침을 보시면 수업 일수 부분을 발표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업 시수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일부는 있고요. 시도별로 알아본 결과 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조치고 팔로우십을 따라잡던 현장의 입장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수업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결국은 결정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주 분량이 휴업이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수업 일수는 줄여서 법적 조항을 뛰어넘어서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가능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르쳐야 할 날짜는 최소 190일에 맞춰져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육부의 컨트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치를 발휘하기도 어려웠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어떻게든 맞췄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변해 보면 좀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꾸역꾸역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의 만족도가 온통 화살이 현장 교사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하나 더 나아가서 말을 좀 던져보자면, 이때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참여했던 이해관계에 있었을 분들이 이때 당시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견주어서 이야기해 줄 법도 하지 않았을까. 교육 내역 적정화는 누구의 몫일까? 우리는 왜 현장에서는 왜 하지 못했을까?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왜 국가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또 시간을 담지 못한 국가교육과정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5 국가교육과정이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고시는 2015년에 됐습니다만 2012년, 13년부터 담론이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죠. 한 2, 3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초등학교 경우에 5, 6학년군이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자, 이 맥락에서 본다라면 걸리는 게 한 5년 정도 가까이 꽉 채워서 걸렸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하면 7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진화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아이패드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다양한 것들을 훨씬 견주어서 진화되어서 살아갈 텐데, 국가교육과정은 문서상에서 고정되어서 한 7년 정도 걸려서, 적어도 5년 이상 걸려서 학생들한테 도달한다는, 예, 불편한 진실이 사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늘 진화된 학생에게 찾아오는 한 발 늦은 교육과정이지 않을까. 자,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다행히 한 7, 8년 전, 정확히 말하면 혁신학기 시작할 때부터 수업을 개선해보자라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현장에 맞지 않는 삐걱거리는 부분들을 맞춰내기 시작한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국가, 지역, 학교로 내려오면서 혹은 학년이나 학급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교사가 관여하는 인파워먼트,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생각만큼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었고, 그런 부분을 행사하기 버거운 제도적, 사회적 여건 개선이 앞으로 차기 국가교육과정의 시사점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에서 오늘 이 논제의 주제이기도 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이 이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교육과정은 아까 앞에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장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율성을 좀 발휘하려고 할 때 어디에 근거가 있어? 라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타인과 함께 공감하기가 어렵고 문화가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그 교사 수준에서의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건 맞습니다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넛지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이걸 좀 남겨봤고요.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의 시간차 간극은 아마 이 교사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된 차기 국가교육과정의 좀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지향성이라는 것을 되게 낱낱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그러면서도 인파워먼트를 좀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말고도 또 다른 팬데믹이 한 번 더 오거나 기후 위기가 변해서 기존에 좀 경직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계획된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도 담지 않는다면 아마 똑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보다 이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주도권이 여전히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솔루션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현장이 명확하게 주지 못한 디렉션들이 현장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요,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교육과정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여러 교육 문제가 미래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장에도 있고 국가에서 넛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좀 던졌고요. 학교 자율과정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자율탐구과정을 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아시다시피 교과 개설을 하고 있는 교과목 개설을 하고 있죠. 세종이나 제주도는 20%를 넘어서 50%까지 열면서 자율성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자율성 말고 열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이전과 다른 한 끗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공간에 좀 무디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가 국가교육과정에서 기초, 기본, 보통, 공통, 필수, 의무까지 한다면 세계적인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낸 게 이 역할이겠죠. 그리고 하위 교육과정의 기준이자 지침,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맞게 국가에, 사회에, 학문, 학습자에 맞게 그 요구에 따라 적합도 있는 그 종합 안내서를, 설계도를 빚어내는 게 국가교육과정의 일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산으로 둘러싸이는 강원도, 바다로 둘러싸이는 제주도는 분명히 보는 거, 먹는 거, 사는 거가 달라지고 생활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은 거기 키워내는 인재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교육과정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맥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권한을 국가에서는 얼마만큼 명확하게 주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지금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용인에는 초등학교가 105개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102개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같은 도시라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구에 있어도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거나 과학탐구에 중점을 둔다면 역시 달라집니다. 동학년 교육과정도 5학년 1반과 5학년 2반 선생님과 학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학생의 흥미, 소질, 적성, 능력, 수준, 취향, 경향에 따라 달라지면서 다르게 가르친다는 건데 공간에 따라 변해지고 만나는 학생에 따라 변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실 안에 일어나는 세세한 것들을 번안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좀 줄곧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좀 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원고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압박을 주시네요. 네. 그래도 그 안에 해야지 또 중요한 발제고 또 같이 포럼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공간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소장님, 인간의 주체성을 담지 못하는 국가교육과정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좀 짚고 싶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선행된 연구를 보니까 쭉 6차, 7차, 현재 2015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그 안에 틀 안에서 운신의 폭을 작동하는 자율화였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역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안에서 타율적 자율성, 강제된 자율성, 주어진 자율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안에서만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이 자율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법에 세워져 이렇게 따르는 거라고 했을 때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잖아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었으면 굉장히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율은 이렇게 외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가 있다면 정말 그 진정한 가치인 자유를 줘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외제적 단점에 좀 치우쳐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요된 자율성을 좀 뛰어넘어서 자율적인 자율성, 학교가 원하고 교사가 원하고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자율성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학교 자율 시간이 그걸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자율적인 결과까지 보장할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과 책임은 현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의 임파워먼트를 위임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유를 많이 행사해 본 리터러시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 좀 익숙하지 못한 낯선 자율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주변에 있습니다. 공동선을 좀 추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발휘하고자라는 어떤 모두를 위한 자율이 토대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 보편타당한 공동체적 공적 가치 위에 학교와 교사는 분명히 좋은 자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교육과정 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확장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수준을 가지고 탑다운 그리고 상호작용한다는 화살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비대한 교육부를 어떻게 학교자치, 교육자치 시대에 이양해 줄 수 있는가라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과정 학회 발표에서 김진수 연구원님께서 국가교육과정이 너무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설서로 늦게 나오는 해설서를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총론에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 줬을 때 더 잘 읽어줄 수 있고 현장 밀착형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의 크기를 자율성의 크기로 바꿔줄 수 있는 맥락으로 국가교육과정에 그 디렉션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역량을 들어가든 역량이 들어가지 않든 교육과정 사주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그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면 교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보여지거든요. 이 맥락에서 그럼 학생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은 한 개의 교사 교육과정이지만 25명의 학생이 있다면 25개의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25개의 학생 교육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국가교육과정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분 남았네요. 네. 그쵸.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육과정 결정 원천이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사회가 변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이 변하는데 학문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었어요. 학문의 방향과 어떻게 해야 사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딜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분별한 자율성이 아니면 근거가 없는 자율성이 현장에 주어진다면 또 공허한 자율성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멘트를 하자면 요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굉장히 과거 중심으로 얼마만큼 가르쳤고 얼마만큼 아웃풋을 했는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사회 불확실하고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면 미래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일어날지 모르지만 도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있음직한 것들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아이디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에 잠길 것 같은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강원도에 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나 지금 찌릿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생태 전환 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환경부의 역할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생비자의 미래 사회를 그려본다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새 메타버스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현실 세계와 넘나들면서 민주주의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총론에는 현실 세계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잘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미래의 변화가 얼마만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강력한 그 변곡점이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기 때문에 미래 변화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이런 포럼 특강, 교육과정의 현장 네트워크가 지금 작동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과 얼마만큼 반영되고 피드백이 왔는지, 수기 과정이 잘 드러났는지를 보셔야 다음 차차기 국가교육과정도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수기 방식이 아직 충분히 리터러시가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아마 요게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분 지났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임재일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한 3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이게 다 듣지 못할 정말 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이런 발제를 이렇게 20분밖에 못 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3간에 기초한 교육과정, 3간이라 하면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셔서 이거 교육과정 자율화의 어떤 원천으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정말 뒷부분에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은 이따가 논의 시간에 조금 더 말씀하실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